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만과 CT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부 내장지방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복부의 단면을 촬영하여 내장지방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하여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보통 비만을 진단할 때 쓰는 허리둘레나 체질량 지수 BMI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대사성 질환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많이 쓰는 BMI는 키와 몸무게로 비만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체중이 무거운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비만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반면 체지방이 많은 일반인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허리둘레도 측정할 때 허리의 어느 부분을 측정하는지, 또 장내 가스 양 등에 따라서 지수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이에 비해 복부 안쪽의 지방량을 CT 촬영으로 수치할 수 있다는 것은 비만 진단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은 CT를 통한 복부 지방량의 정량적 분석을 다룬 논문에서 복부 내장 지방 수치가 남성인 경우 134제곱cm, 여성인 경우에는 91제곱cm가 넘으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각종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복부 내장 지방이 대사성 질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이 피하지방이고 녹색이 내장지방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체중이 비슷한 사람인데 좌측은 내장지방이 많은 내장지방 비만이고 우측은 피하지방은 엄청 많지만 내장지방은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비율이 0.4 이상인 경우를 내장지방형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이런 내장지방형 비만, 즉 마른 비만은 팔다리도 가늘고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 즉 BMI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배가 볼록 나와 보이고 근육도 부족해서 살이 출렁출렁거리고 물렁거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량만 급속하게 줄이는 경우에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분해가 돼서 마른 비만과 같이 체지방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른 비만의 문제는 외관상 뚱뚱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건강은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지만 이런 내장지방 비만인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평가와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팔다리의 약한 전류를 통과시켜 전기저항으로 체지방을 측정하는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이나 골다공증 진단에 쓰이는 골밀도 검사에 이용되는 덱사 검사가 있지만 내장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부 내장지방 CT는 내장지방의 분포를 자세하게 볼 수 있지만 방사선 피폭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방사선으로 부분적으로만 찍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복부 검진을 할 때 초음파 검사의 보완적인 역할로 CT 검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안전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물론이고 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손쉽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하는 의사의 숙련도도 필수적이고 검사 받는 분의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만인 분들의 경우에는 두터운 복부 지방으로 초음파 투과율이 떨어져 화질이 떨어지고 장내 가스까지 많으면 깊은 곳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검사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은 비만인 경우에 내장 지방에 밀려서 깊숙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매우 관찰이 어려워집니다. 췌장은 두부, 체부, 꼬리 쪽인 미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체부만 겨우 관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좌측 사진은 우측에 비해 복부 비만, 장내 가스 등으로 췌장의 미부 쪽의 관찰이 거의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독에서 보통 장내 가스나 복부 비만으로 관찰이 어려웠음, 제한적임, 보이는 정도에선 다 정상, 이렇게 판독이 나가는데 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서 많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다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 강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의심병변이 있더라도 정기적인 CT로 추적 관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췌장의 경우에도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장기 흡연자, 만성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분에서 고령에서 알 수 없는 복통이나 체중 감소가 있는 분들은 췌장암의 감별을 위해 추가로 CT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1년에 두세 번 정도의 CT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적게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과 실을 잘 따져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남용하지도 반대로 너무 아끼다가 진단을 늦추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